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1분 커트강 연결해서 계속 볼게요. 241번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인데요. 1번 지문 시험에서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해외여행 및 해외 이주의 자유도 포함하고 국적 변경의 자유도 거주 이전의 자유에 들어옵니다. 가끔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가 헌법 제10조 행복 추구권에 포함된다 이런 지문이 나오는데 그건 아닙니다. 행복 추구권, 뭔가 글씨가 이상한데 어쨌든 행복 추구권에 포함되지 않고 이 국적 변경의 자유도 거주 이전의 자유 들어온다. 국적 이탈의 자유도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적을 떠나거나 어쨌든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것 똑같다. 그래서 요 지문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 일단 틀린 지문. 2번 영내 기관의 현역병은 그가 속한 세대 거주지에서 등록해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들 주민등록이랑 실제 사는 데랑은 관련이 없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는 실제 사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우리가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랑 상관이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3번 중요한 판례죠. 많이도 나왔고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들로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행위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죠. 왜냐면 거주 이전의 자유는 거기 사는 걸 보호하는 건데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행위였잖아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다. 4번 지문도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이제 복수 정답인데요. 요 판례가 최근에 또 다른 시험에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되는데 우리가 복수 국적자인 상태에서 원래 2년 정도 기간을 주는데 제1국민역 즉 군대 의무를 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시국 때문에 3개월 안에 왔다 갔다 하기 힘들 수가 있는데 무조건 3개월만 강요해서 국적 이탈 권한을 빼앗아 버리는 것은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례이죠. 이것이 요즘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될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수 정답입니다. 네. 그 다음에 242번인데요. 1번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내에서의 거주 이전의 자유와 귀국의 자유, 국외 이주의 자유와 해외 여행의 자유도 포함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판례인데 우리가 거주지를 중심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을 제한한다. 합헌 키워드입니다. 그 지역 살고 있는 근처 중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데 침해한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입니다. 일단 1번이 바로 답이겠네요. 자, 3번인데 우리가 선거할 때 일정 기간 이상 당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입후보 요건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지방자치단체 장 같은 것이 선거에 나가려면은 거기 주민등록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주민등록지는 임시 거주지에다 해놓고 선거해도 괜찮아요. 실제 사는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침해도 아니고요. 일단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4번인데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 장소에서 자유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 일단 이 부분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할 때는 5배 높은 등록세를 내도록 하는 건데 이것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헌법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뒷부분도 틀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장창창 틀린 지문이니까 1번이 답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네, 243번. 우리 체류 자격을 변경을 허가한다는 것은 그 비자를 바꿔준다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국가가 허가 여부에 대해서 재량권을 가진다 이렇게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2번인데 기간에 제한 없이 귀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 이게 합헌인데요. 여러분들 키워드도 잡았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우리가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다. 이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습니다. 3번인데요. 자,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당연히 출국 금지를 규정해야 되겠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당연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너무 쉽게 고를 수가 있었고요. 4번, 거주 이전의 자유가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 내지 그가 취임할 공직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 아무 데서나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지문처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거주 이전의 자유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번.
주거로 사용하던 건물이 수용될 경우에 그 효과로 거주지도 이전해야 된다. 이건 사실이다. 이게 무슨 판례냐, 여러분들 위에다가 조금 필기를 할 건데, 우리가 우리 집이 수용을 당하게 되면은 이사를 가야 되죠. 수용을 당한다는 것은 재산권의 침해 제한 문제고, 이사를 억지로 가야 된다는 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침해 문제인데, 일단 내가 수용을 당하지 않으면 이사도 안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주된 문제고 이게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정비사업조합의 수용 권한을 부여해서 주택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등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관련된 법 조항이 재산권 침해를 판단하게 되면은 굳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판단하지 않아도 돼요. 왜다? 우리가 수용을 한다면 이사를 안 가도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내용이 길지만 이해를 하면은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니은인데요. 우리가 법인이 과밀 억제 권역 내에 우리가 이제 수도권 이런 데겠죠.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건축물을 신축해서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하는데 법인의 영업의 자유도 제한이 되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제한이 됩니다. 물론 침해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일단 니은은 틀린 지문이다. 디귿 아프가니스탄 등 전쟁 등 또는 테러 위험이 있는 해외 위난 지역에서 당연히 여권 사용을 제한을 해야 되겠죠.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맞고요. 리을 형사재판 중에 계속적인 사람에게는 당연히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미음은 조금 뭐라 해야 될까, 그 지엽적인 판례인데, 세입자 입주권이 뭐냐면 분양권 같은 거예요. 이 분양권 같은 것을 갑과 을이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한다고 칩시다. 자기들이 여러분들 좋아서 사고 팔았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으려면은 어떤 사람이 분양을 받아서 몇 년 동안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첨받은 사람이 야, 너 분양권, 세입자 입주권 나올 때까지 꼭 살아라. 한 3년, 5년 꼭 살아라. 라고 했었을 때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그래, 내가 좋아. 3년, 5년 살고 내가 나오면은 너한테 그걸 팔아줄게 라고 약속을 한 거죠. 자기들끼리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 오른쪽에 매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 세입자 카드가 발급될 때까지 살아야 돼 라고 했었을 때 계약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 자기들이 좋아가지고 자기들의 의지로 한 거예요. 이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해서 헌법 위배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미음번은 틀린 지문이다. 비읍 우리가 한약업사에 대해서 지역적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시골에서 많이 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한약업이 몰려 있으면 여러분들 좀 시골 같은데 더 인구가 없는 지역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약업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제한을 가하는데 헌법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걸 모두 골라야 되니까 기억 디귿 리을이 돼가지고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직업의 자유로 넘어가는데요. 직업의 자유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네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다음 회차에서 마지막을 해결하겠습니다. 1번 지문은 직업의 자유에는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은 조금 슬픈 판례지만 우리가 의무 복무 병사들한테 최저임금을 챙겨주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수준보다 적은 보수를 법령에서 규정했다고 했다고 해서 직업 선택이나 직업 수행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즉 직업의 자유의 보호 영역이 아닌 것이죠. 2번 국가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 활동할 수가 있다. 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마 직업 선택의 자유일 겁니다. 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국민에게는 헌법상 기본권이 되는 거던데요.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죠.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긴 있지만 법률상으로 허락된 것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 아닌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따라서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다. 맞는 지문입니다. 3번은 쉽죠. 우리 직업 선택의 자유는 직업 교육장 선택의 자유도 포함이 된다. 맞는 지문. 4번인데 직장 선택의 자유라고 나왔군요. 직장 선택의 자유는 아까 우리 직업 선택의 자유랑 비교가 되는데 직장 선택의 자유는 외국인에게도 인정이 되는
인간의 권리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까지는 맞아요.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국내에서 제한 없이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렸겠죠, 여러분들. 외국인이 직장 선택의 자유를 누리려면 적법하게 입국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근로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제한이 붙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제한 없이 직장 선택을 가질 수 있다. 이 부분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중요한 문제 드렸어요. 246번의 기억번, 위험 키워드 보입니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살인 또는 강간 등 범죄 행위를 할 때 필요적으로 운전면허 취소하는 것, 헌법에 위배가 되죠. 그 다음에 니은번, 잘 봐야 돼요.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라고 되어 있죠. 항상 선고를 받은 경우랑 구별하라. 그래서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디귿번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핵심 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를 파견받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해외로 기술이 유출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로자 파견의 업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근데 또 틀린 질문이죠. 이건 노답 사형제 판례였어요. 이거 어디 갔냐? 노답 사형제 판례인데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왠지 위헌인 판례였죠.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야 되니까 니은번과 디귿번을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24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판례부터 중요한 판례가 나오는데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했을 때 나머지 운전면허로 필요적으로 취소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갑이라는 사람이 일종 보통 면허는 적법하게 취소가 했지만 일종 대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짓된 방법으로 취득을 했다 이거예요. 걸렸겠죠? 그래서 일종 대형만 취소하면 되는데 뭐까지 같이 취소하는 거, 나머지 운전면허를 다 취소시키는 것은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1번. 옳은 걸 골라야 되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다. 2번도 중요한 최신 판례인데 바로 나왔어요. 일단 위헌 키워드를 찾아보면 우리가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소송 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이게 시간상으로 조금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조금 필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시간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미 유죄 판결이 돼서 수형자 상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갑이라는 사람이 밖에 돈 받을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변호사를 가족을 통해서 불러달라고 했어. 그래서 을이라는 변호사가 찾아와 가지고 야, 나는 갑을 접견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견 요청을 넣었더니 너 왜 왔냐? 나 변호사다. 밖에 민사소송 있어가지고 민사소송 도와줄라 왔다. 그러면은 밖에서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을 소명해라. 엥? 이상하죠, 여러분들? 왜? 소송을 걸기 위해서 이 수용자를 만나는 게 먼저인데, 그쵸? 갑자기 소송이 걸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야, 너 소송 계속되어 있는 사실을 갖고 와야지 만나게 해준다. 그럼 여러분들 이 사람은 영원히 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지나치다, 이상하다. 그래서 이렇게 2번 지문 다시 해보시면은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에 굳이 소송 계속 사실을 소명을 해야만 우리가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네. 3번. 자, 이것은 쉽습니다. 어린이 통합버스 이용할 때 여러분들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동승시켜야 되겠죠? 이거 헌법 위배되지 않는데 위배된다 했으니까 틀린 거고, 4번은 유명한 위헌 키워드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이것은 개인들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했는데, 법인을 구성해서, 단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약국을 개설 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 및 법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이 나왔던 판례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최신 판례 다 섞여 있죠. 이게 최신 판례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최신 판례고, 이것도 최신 판례고, 그런 판례들이다. 네,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248번인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나왔죠. 당구장이랑 뭐가 아니다. 극장이 아니네요. 성 관련 청소년 유해 물건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데 위배된다 했으니까 틀렸고. 2번 연락 운송 운임 수입이 무슨 판례인지 알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지하철 있잖아요. 그럼 지하철을 운영하는 주체가 다 똑같잖아요.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있는데 그 호선별로 다 다르고 뭐 분당선, 뭐 경인선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 운영하는 주체가 다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화면을 보면 설명하고 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환승을 했다 이거예요. 여기는 A 회사가 운영하는 데고 여기는 B 회사가 운영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하철 요금으로 1,500원을 냈으면 이렇게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이게 연락운송 운임 수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 이게 길어져 가지고 서로 싸우면은 지하철 파업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손해다? 국민 손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니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합헌 판례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1번 일단 답일 거고. 3번 겸직의 자유도 직업의 자유 포함되겠고. 4번 자 위험 키워드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치과 전문의 자격 시험 제도를 안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에서 여러분들 가서 따와야만 하겠죠. 다른 의사분들은 다 국내에서 자격증이 있는데,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위험 키워드고 풀 수가 있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8문제를 풀었죠.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회차에서 직업의 자유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